아부다비의 새벽 하늘이 붉게 물든 그날 중동 전역이 들썩였다. UAE 정부가 전격적으로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을 대규모로 도입하겠다는 발표를 내놓은 것이다. 단순한 구매 계약이 아니었다. 발표 내용에는 48대 초기 도입 플러스 최대 100대 추가 도입 옵션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전투기의 해외 파트너로 알려졌던 인도네시아가 협상 지연으로 주춤한 사이 UAE가 전면에 나서며 전 세계 방산업계를 뒤흔들었다. 이 소식은 단 한 줄의 헤드라인으로 요약되었다. 인니 비켜라. UAE가 KF-21을 품다. 인니의 지연과 갈등이 계속되던 시점에서 UAE의 전격 발표는 사실상 협력 구도의 교체를 의미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 참여했던 인니가 미지급금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사이 한국과 UAE는 조용히 협상을 이어가며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인니는 개발 파트너로서의 상징적 위치마저 이를 위기에 놓였다. UAE가 KF-21을 택한 이유는 명확했다. 첫째, F-35 도입 지연 문제였다. 미국이 중동의 미세한 정치적 균형을 이유로 F-35 판매를 미루면서 UAE는 새로운 대안을 절실히 찾고 있었다. 둘째, 한국의 방산 신뢰도였다. K9, 자주포, 천궁-2 그리고 FA-10에 잇따른 성공적 수출이 이미 입증된 상황에서 KF-21 은검증된 기술력 플러스 자주개발 플랫폼이라는 상징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가 제시한 생산기지 공동 설립안이었다. UAE 내 조립라인 구축과 기술 이전은 단순한 수입이 아니라 산업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의미했다. 35조 원 규모의 협정. 이 문장은 한국 언론뿐 아니라 미국, 프랑스, 일본의 주요 매체에서도 헤드라인으로 등장했다. 단순한 수출액이 아니라 항공, 전자, 엔진, 정비, 교육훈련, 인공지능 전투체계까지 포함된 종합 패키지였다. UAE는 KF-21 블록 2기반의 6호기를 시작으로 블록 3까지의 업그레이드 계획에 참여하기로 했다. 한국의 개발진은 이것은 단순한 납품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개발의 시작이라고 표현했다. 그 순간 인도네시아 국방부 내부에서는 큰 파장이 일었다. 공식 입장은 계속 협의 중이라며 침착했지만 내부 문건에서는 KF-21 지분 유지가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가 돌았다. 이미 몇 년째 미납된 분담금, 정치적 변화, 그리고 국내 예산난이 겹쳐 인니의 참여 지속 가능성은 낮아졌다. 반면 UAE는 자국의 국방력 강화뿐 아니라 중동 내 독자 항공전력 구축을 목표로 KF-21을 선택했다. 서울의 한 방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UAE는 단순히 전투기를 사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기술을 사고 미래를 사는 겁니다. 이 말은 곧바로 한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 이제는 우리가 수입국이 아니라 공급국이구나. KF-21이 진짜 세계 시장에서 F-35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날이 올 줄이야? 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흥미로운 점은 UAE의 접근 방식이었다. 그들은 단순히 기체만 주문한 것이 아니라 향후 15년간의 업그레이드 로드맵과 유지보수 계획을 함께 체결했다. 또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과의 기술 교류를 통해 사막작전형 KF-21 개발을 제안했다. 이는 고온 환경에서의 냉각 시스템, 모래바람 대응 엔진 필터링 기술, 장시간 비행을 위한 연료 효율 개선 등을 포함한다. 실제로 KAI 관계자에 따르면 UAE형 6호기는 이미 내구성 향상과 센서 개량을 반영한 모델로 조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아부다비 국방전시회 현장은 그야말로 KF-21 열풍으로 휩싸였다. 전투기 전시 부스 앞에는 각국의 군 관계자와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KAI 부스에는 모델 실물 공개 일정을 묻는 질문이 쇄도했다. UAE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단순히 F-35의 대체제를 찾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을 찾았다고 말했다. 한국 내에서는 곧바로 정치권과 경제계 모두 들썩였다.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 35조 원. 이는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항공산업 전체의 기술 위상이 세계 5위권으로 올라섰음을 의미했다. 외신들은 이를 두고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중동의 신뢰를 얻었다고 보도했다. 그야말로 KF-21 효과였다. 그러나 이 발표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인도네시아의 퇴장과 UAE의 등장을 상징하는 전환점이었다. 이제 KF-21은 더 이상 아시아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한국 주도의 글로벌 방산 브랜드로 진화한 것이다. UAE의 선택은 단지 경제적 계약이 아니라 국제정치의 흐름을 바꾸는 선언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 중심에 KF-21, 6호기가 있었다. KF-21 계약 발표가 있기까지의 과정은 그야말로 그림자 외교였다. 표면상으로는 두 나라의 정상회담과 경제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지만 실제로는 방산 고위급 실무진들이
수개월 동안 물밑에서 협상을 이어가고 있었다. 2024년 하반기 UAE의 알라얀 왕세제가 비공개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미 협상의 70% 이상이 마무리되어 있었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과 국방부, KAI,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까지 모두 참여한 통합 태스크포스가 가동되며 이른바 블루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다. 협상 과정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다. UAE 측은 미국의 견제를 피하기 위해 방문, 명단 비공개를 요청했고 한국 정부도 이를 전적으로 수용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엔진 협력 구조였다. 기존의 GF414 엔진 대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자체 개발한 차세대 터보팬 CJ 엔진을 공동검토 목록에 올렸다. 이는 UAE가 단순한 구매국이 아니라 기술 참여국으로 들어온다는 의미였다. 한국 측은 이 부분을 방산 자립의 가속기로 평가했다. 계약 초안이 완성된 것은 2025년 2월 초였다. 양측은 아부다비 국제방산 전시회 IDEX 개막 직전 호텔 회의실 한쪽에서 비밀리에 서명식을 가졌다. 참석자는 단 8명. 한국 측에서는 KAI 대표와 방위사업청 관계자, UAE 측에서는 왕실 군수 담당 고위 인사와 국방부 차관이 자리했다. 공식 사진은 남지 않았다. 그러나 내부 자료에는 6호기 UAE, 납품형이라는 표기가 명확히 존재했다. 이 6호기는 한국 공군의 시험기를 기반으로 하되 전자전 EW 대응 기능과 장거리 미사일 탑재 능력을 확장한 모델이었다. UAE의 관심은 단순히 전투기 성능에 국한되지 않았다. 그들은 한국의 방산 인프라 전체를 연구했다. 세종함의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 천궁이의 탐지 레이더, 그리고 LIG 넥스원의 유도무기 기술까지 모두 검토 대상이었다. UAE 국방부 한 관계자는 한국은 기술 이전을 거부하지 않는 유일한 파트너다. 그 점이 결정적이었다. 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흥미롭게도 이 협상이 마무리되던 시점, 미국과 프랑스가 동시에 UAE 에드체제 제안을 던졌다. 미국은 F15EX, 프랑스는 라팔 F4였다. 하지만 UAE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다. F15EX는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았고 라팔은 기술 이전 조건이 없었다. 반면 KF21은 단가가 절반 수준이면서도 공동 생산과 업그레이드 자율권을 보장했다. UAE의 군수당국은 내부 보고서에서 KF21은 단순한 기체가 아니라 플랫폼이라고 정의했다. 이 소식이 국제적으로 알려지자 군사 전문 매체들은 일제히 분석에 나섰다. 미국의 CNN은 한국이 중동에서 F-35의 대안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고, 일본의 니혼 게이자이는 한국 방산이 드디어 일본을 앞질렀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특히 유럽 언론들은 한국이 나토 비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방산 신뢰도를 확립한 사례로 주목했다. 그 중심에 KF-21이 있었다. 국내에서는 국민적 자부심이 폭발했다. SNS에는 UAE가 선택한 나라, 한국이라는 문구가 빠르게 확산됐다. 경제계에서는 방산 수출이 자동차, 반도체에 이어 제3의 성장축이 되었다는 분석이 쏟아졌다. 실제로 KAI의 주가는 발표 당일 20% 급등했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면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 주가는 단기 하락세를 보였다. 시장은 이미 차세대 항공시장의 중심이 한국으로 이동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UAE의 협상력 또한 만만치 않았다. 계약서에는 향후 KF-21블록 3개발 시 UAE가 우선적 공동투자권을 가진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UAE가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파트너 국가로 진입했다는 것을 뜻한다. 덕분에 UAE는 향후 KF-21블록 3에 적용될 신형 AI 조종보조 시스템, 스텔스 코팅, 추장거리 공배지 미사일 기술까지 함께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었다. 세계는 놀라움과 경외의 시선을 동시에 보냈다. 특히 미국의 군사 싱크탱크 R&D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단 10년 만에 기술 수입국에서 공급국으로 전환한 전례 없는 국가라며 UAE 계약은 그 상징적 분기점이라고 평했다. 또한 프랑스의 르몽드는 한국이 중동에 새로운 균형을 만들었다. 그건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외교 전략의 승리다 라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 내부에서는 KF-21 글로벌 파트너십 로드맵이라는 이름의 새 프로젝트가 가동됐다. 이 로드맵은 2035년까지 최소 5개국과의 공동개발 생산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었다. UAE가 그 첫 주자가 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UAE는 시작일 뿐이다. 우리는 이제 방산 외교의 시대에 들어섰다. UAE 측은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한국과 미래를 만든다. 우리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믿음과 기술을 준 유일한 나라다. 이 말은 전 세계 언론에 인용되며
강렬한 메시지를 남겼다. 한국은 그날 세계의 무대 위에서 진정한 기술 강국으로 인정받았다. UAE가 도입하기로 한 KF-21 6호기는 단순히 기존의 시제기 복제본이 아니었다. 그것은 맞춤형 전투기였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UAE의 작전 환경, 즉 고온 다습한 사막과 해양 복합 지형에서의 작전 조건을 고려하여 완전히 새로운 변형 모델을 설계했다. 외형은 비슷했지만 내부는 완전히 달랐다. 그 중심에는 열관리 시스템과 사막 대응 엔진 필터링 모듈이라는 두 가지 핵심 기술이 있었다. UAE 공군은 F-16 블록 60을 운용하며 수년간 고온 환경에서 발생하는 엔진 효율 저하와 센서 오류에 시달려왔다. 그래서 이번 KF-21 협상에서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바로 사막형 냉각 시스템이었다. 한국은 이를 위해 항공기 냉각 라인을 전면 재설계하고 탄소복합 소재로 제작된 고강도 흡입구 덕트를 적용했다. 이 덕분에 엔진 출력 손실은 2% 이하로 유지되었고 작전 효율은 F-16 대비 18% 향상되었다. 또한 외부 공기 여과 장치를 모듈화하여 모래폭풍 속에서도 안정적인 공기 흡입이 가능해졌다. 또 하나의 특징은 적응형 센서 융합 시스템이다. 기존 KF-21 블록2가 다중 센서를 통합하는 수준이었다면 UAE형은 작전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센서 우선순위를 변경한다. 예를 들어 모래바람이 심한 환경에서는 레이더보다 적외선 탐지 장비를 우선 활성화하고 야간 작전에서는 광대역 탐색 레이더가 주 센서로 전환된다. 이는 인공지능 기반의 전자전 알고리즘 덕분이다. 한국형 AI 전투 지원 모듈이 탑재되면서 조종사는 단 1초 만에 수십 개의 표적 정보를 통합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UAE가 가장 놀라워한 부분은 스텔스 코팅 기술이었다. 한국은 미국의 스텔스 재료 수출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흑연 폴리머 복합 도료를 사용했다. 이 기술은 기존 F-35의 램 코팅보다 유지보수가 간편하며 사막의 자외선에도 강한 내열성을 보였다. 실제 시험 결과 UAE형 6호기의 RCS 레이더 반사 단면적은 0.1제곱미터 이하로 측정되었다. 이는 F-35보다는 크지만 유럽의 타이푼이나 라팔보다 훨씬 낮은 수치였다. 또한 6호기에는 한국과 UAE가 공동으로 개발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탑재 시스템이 포함됐다. 이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400km로 사막과 해양 목표물 모두를 정밀 타격할 수 있다. UAE는 이를 사막의 눈, Sand Eye이라 불렀다. 이 무기는 전파규란 환경에서도 표적 좌표를 잃지 않고 위성 레이저 복합 유도 방식을 사용한다. 한국은 이 기술을 통해 KF-21의 타격 능력을 F-15K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조종석 내부도 대대적으로 바뀌었다. UAE 조종사들의 피드백에 따라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대형 터치스크린 통합 패널이 추가됐다. 또한 영어 알아봐 병기 시스템이 적용되어 조종사 인터페이스 전환이 자유롭다. 이러한 조종 시스템은 단순한 언어 지원을 넘어 UAE 조종사들의 작전 문화에 맞춘 인체공학적 설계로 평가받았다. KF-21의 핵심 중 하나인 AESA 레이더도 업그레이드되었다. 한국산 AESA는 원래 X밴드 기반이었으나 UAE형에서는 듀얼밴드로 개선되어 사막 지형에서의 전파 산란 문제를 줄였다. 이로 인해 탐지거리가 20% 이상 늘어나고 목표 추적 안정성이 대폭 향상되었다. 여기에 한국과 UAE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레이저 경보 수신기 LWR과 결합되면서 KF-21은 전방위 위협 감지 능력을 갖춘 완전형 4.5 세대기로 진화했다. 또 하나의 주목할 점은 유지보수 체계였다. UAE형 KF-21 은원격자가 진단 시스템을 탑재했다. 이 기능은 작전 후 기체가 자동으로 부품 상태를 분석하고 필요한 정비 항목을 본국 서버로 전송한다. KAI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비 부품을 자동 공급한다. 이를 통해 유지보수 비용은 F-16 대비 30% 절감되었고 정비 소요 시간도 40% 단축되었다. UAE는 이를 두고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전투기라고 표현했다. 이 기술적 진화의 배경에는 한국 개발진의 자신감이 있었다. 우리는 이제 미국의 승인 없이도 최첨단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다. KF-21 6호기의 출현은 바로 그 선언의 상징이었다. UAE는 이 모델을 기반으로 사막 전투기 개발센터를 설립하고 향후 주변국에도 공동 판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가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UAE는 이 협상을 주도하는 형태로 나서고 있다. 이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한 핵심 요인은
한국 UAE 기술연합이었다. UAE는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테스트 파트너였다. 사막 환경에서의 실험 데이터, 엔진, 열 효율 자료, 센서 교란 대응 테스트까지 모든 과정이 양국의 공동 연구로 이루어졌다. 한국의 기술자들은 아부다비 외곽의 알-다프라 기지에 상주하며 시험 비행을 반복했다. 그 결과 만들어진 KF-21 6호기는 사막에서도 식지 않는 전투기라는 별명을 얻었다. 한국 방산업계는 이번 모델을 블록 2.5라고 부른다. 블록 3로 가기 전에 중간 단계, 그러나 이미 세계적인 기술 수준을 넘어선 단계였다. UAE형 KF-21의 데이터는 이후 한국 공군이 개발 중인 블록 3에 직접 반영될 예정이다. 다시 말해 UAE형이 한국의 기술 진화를 앞당긴 셈이다. 결국 6호기는 단순한 수출용 시제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 항공산업의 진화와 자립의 증거였고 UAE의 선택이 만들어낸 새로운 세대의 시작이었다. 세계는 이제 이 전투기를 두고 한국이 만든 미래형 전투기라 부르고 있다. UAE가 KF-21 도입을 공식화하자 가장 먼저 충격에 빠진 나라는 단연 인도네시아였다. 인도 국방부는 처음에는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내부 문건이 유출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 문건에는 한국의 협력 구조가 UAE 중심으로 전환되었으며 인니의 지분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는 곧 KF-21 프로젝트 초기부터 공동개발국으로 참여했던 인니의 상징적 지위를 잃었다는 의미였다. 인도네시아는 2010년대 초반부터 KF-21 개발비의 약 20%를 부담하기로 한 협정에 서명했지만 이후 미납금이 누적되면서 신뢰를 잃기 시작했다. 한국은 수차례 협상 연장을 제안했지만 인니 측의 정치적 변동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협력은 점점 표류했다. 그러던 중 UAE가 등장했다. 인니가 5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분담금 7천억 원을 UAE가 한 번에 메우겠다고 제시한 것이다. 이 제안은 KAI와 방위사업청에게는 게임 체인저였다. 우리가 늦게 왔지만 제대로 할 것이다. UAE 협상단의 이 한마디는 인니 관계자들에게는 일종의 선언문처럼 들렸다. 인니 언론은 이를 역전극이라 표현하며 한국이 더 이상 인니를 파트너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국방 전문지인 데틱 밀리터는 사설에서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정치권의 반응은 복잡했다.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프라보어는 공식 석상에서 KF-21은 여전히 공동 프로젝트라고 강조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이미 개발진 대부분은 한국으로 복귀했고 자카르타 현지 기술팀은 축소되었다. 심지어 일부 엔지니어는 UAE 측으로 이직했다. 그들은 더 나은 조건과 안정된 연구 환경을 이유로 들었다. 결국 인니 내부에서는 우리가 만든 기술이 중동으로 넘어갔다는 자조적인 여론이 퍼졌다. KF-21 프로젝트의 주도권이 한국과 UAE로 넘어가자 아세안 주변국의 시선도 급변했다. 특히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이 즉각 반응했다. 말레이시아는 기존의 FA50 계약을 기반으로 KF-21 블록 1수입 타당성 조사를 시작했고 필리핀은 장기적으로 KF-21 20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양국 모두 UAE의 결정을 신뢰의 신호로 해석했다. UAE가 선택한 무기라면 검증된 것이다. 는 논리가 빠르게 확산된 것이다. 베트남과 태국도 움직였다. 베트남은 한국 방산청과 비공식 협의를 열어 KF-21의 단자형 모델 도입 가능성을 타진했다. 태국 공군 역시 F-16 대체기종으로 KF-21을 공식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KF-21 은실험기 취급을 받았지만 이제는 아세안 각국이 줄을 서서 관심을 보이는 존재가 된 것이다. 이런 흐름은 단순한 군사적 변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 중심의 방산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는 신호였다. UAE가 중동의 거점이라면 아세안은 동남아의 거점이 된다. 한국은 두 지역을 연결하는 방산 허브 국가로 부상하고 있었다. 특히 UAE의 투자금 중 일부가 한국-아세안 공동훈련센터 설립에 투입될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내 안보 협력의 새로운 축이 만들어졌다. 인니 내부에서는 위기의식이 커졌다. 일부 언론은 우리가 손 놓는 사이 한국은 세계 무대에 올라섰다고 보도했다. KF-21의 시제기 생산 라인이 가속화되자 인니는 뒤늦게 집은 유지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미 늦었다. KAI는 공식적으로 모든 파트너십은 성실한 참여를 조건으로 한다고 못 박았다. 결국 인니는 명목상 파트너로만 남게 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인니군 내부의 시각이었다. 젊은 장교들은 여전히 한국 기술력에 대한 존경심을 보였다.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그들은 약속을 지켰고 우리는 머뭇거렸다. 반면 일부 보수 세력은 한국이 인니를 버렸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협력은
신뢰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한편 아세안 내에서 한국의 위상은 급격히 높아졌다. KF-21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신뢰의 상징이 되었다. 아세안 각국이 방산뿐 아니라 사이버 안보, 위성, 통신, 군사 교육 협력 등에서도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서울은 어느새 아시아의 로크히드 마틴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인니가 빠진 자리를 UAE가 완벽히 메우면서 KF-21 프로젝트는 오히려 더 견고해졌다. 한국은 자금과 기술 파트너를 확보했고 UAE는 안정된 공급망과 글로벌 영향력을 얻었다. 결과적으로 인니의 공백은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된 셈이었다. 그렇게 KF-21은 한국의 프로젝트에서 한국 UAE 공동 브랜드로 성장했다. 인니의 실수가 새로운 길을 열어준 것이다. 세계는 이제 KF-21을 한국의 기술과 UAE의 자본이 만들어낸 21세기형 동맹의 상징으로 부르고